안녕하세요. 주식톡톡 한혜솔입니다. 우리 그동안 차트 초보 탈출하기를 통해서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 같이 알아봤었죠. 추세선을 그리는 것도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골든크로스를 찾는 것도 이 기본 차트만 활용하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둘이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은요, 기본 차트에서 벗어나 보조지표를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조지표란 말 그대로 매매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아주 좋은 매매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증권사 직원들도 매우 사랑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인 엔벨로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엔벨로프라는 지표는 매닝 스톨러가 개발한 기법인데요. 가격띠가 마치 봉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하시죠? 실제 차트로 보면요. 이렇게 분홍색 중심선을 기준으로 일정 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죠.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의 이동평균선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더한 선이 상한선이 되고요. 일정 비율만큼을 뺀 선이 하한선이 됩니다. 주가의 이동평균선은 기준선이 되고요. 그럼 이 지표를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고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질 경우 다시 균형 가격인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차트에 엔벨로프 지표를 직접 추가해서 같이 봅시다. 네, 이렇게 HTS에서 종합 차트를 열고요. 왼쪽에 엔벨로프라고 검색을 합니다. ENVELOPE. 그러면 이 아래에 엔벨로프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차트에 엔벨로프 지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막 이동평균선이랑 겹쳐서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엔벨로프라고 쓰여진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또 내 맘대로 지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페리오드 20이라는 건 중심선인 이동평균선이 20일 이평선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퍼센트 6이라는 건 중심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6%가 상한선, 그리고 마이너스 6%가 하한선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세팅된 기본 값이고요. 이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변동성이 큰 주식일수록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크게 잡는데요. 20에 10으로 잡기도 하고 이 퍼센트를 10으로 잡기도 하고 혹은 20에 퍼센트 20을 잡기도 하는데 이건 종목마다 다르니까요. 숫자 바꿔서 적용해 보시면서 그 종목에 맞는 수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아까 기본값인 20에 6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라인 설정으로 갑니다. 그 두께를 좀 두껍게 바꿔줄게요. 잘 보이도록요. 중심선도 너비를 살포인트까지 넓게 해주고요.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 마찬가지로 다 굵게 좀 바꿔줬습니다. 어때요? 보기가 훨씬 편하시죠? 네, 그럼 이번에 어떤 종목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에 엔벨로프 지표가 추가된 모습인데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너무 빠져 있으면 다시 이동평균선 쪽으로 회귀하고 또 너무 오른 상태면 또 다시금 이동평균선 쪽으로 내려간다는 성향을 활용해서요. 이 하한선에 닿으면 다시 올라가려는 성향을 보일 테니 매수를 하고요. 또 상한선에 닿으면 중심선 쪽으로 내려올 테니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한선에 왜 닿고도 질질 계속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샀다가 이렇게 하락해버리면 어떻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퍼센트를 10으로 바꿔주세요. 자, 바꿔볼게요.
자, 10으로 바꿔봤는데요. 어때요? 아까보다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패할 확률은 확실히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한선에 닿았을 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아직 안 닿았고요. 과거 행적 보시면 또 이 부분에서 매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으셨을 거고요. 근데 사실 확률상으로 보면 아까 20에 6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값을 맞춰서 매수를 했어도 이렇게 하한선에 닿았을 때요. 이 부분 그리고 과거에 봤을 때 이 부분 마찬가지 이 부분 이 시점 다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6 설정값에 맞춰서 매매했어도 수익 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그냥 20과 6으로 설정값을 놓고 샀다가 안 오르면 손절하면 되죠. 뭐 이렇게 보조 지표는요. 어쨌든 매매 성공 확률을 조금 높여줄 뿐이니까요. 100%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아주 간단하죠. 다른 종목에도 직접 다 적용해 보시고요. 한번 수익 내고 이미 판 종목들도 나중에 엔벨로프 하단에 도달했다 하면 다시 한번 사보세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5%에서 10% 떼기 정도 활용할 때 아주 좋은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서요. 종가가 엔벨로프 하한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 직접 찾아볼게요. 이 조건 검색 클릭하셔서 창을 띄우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엔벨로프를 검색을 합니다. 자, 채널 지표 가장 상단에 엔벨로프 보이시죠? 더블 클릭을 하시면 가격 기준선 돌파라고 보이실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서 오른쪽에 보면요. 기간이 중심선이 되는 이평선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21선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20으로 바꿔줘야겠죠. 네, 퍼센트의 경우에는 사실 6%로 세팅했을 경우에는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검색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로 세팅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로 바꿔주고요. 차트상에서도 바꿀게요. 퍼센트를 10%로 바꿔서 설정을 해주세요.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엔벨로프 기준선 21선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설정한 거고요. 종가가 엔벨로프 하한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도 거래량 많은 순서대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이 첫 번째 눈에 띄는데 자, 차트에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오늘 급상승하면서 지금 하한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전 행적을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한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이때 사셨어도 수익 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렇게 하한선에 닿고 다시금 상향 돌파했을 때도 사셨다면 조금 수익 내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전 행적을 쫙 봐서 이 엔벨로프에 잘 맞는다 싶으면 이번에도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한번 추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번에 한국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엔벨로프 하단을 하향 돌파하고도 계속 질질 끌고 내려오는 것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상향 돌파했을 때 사셨으면 수익 내실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전 행적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하한선 부근에 닿기는 했지만 추가로 더 하락했고요. 이때도 하한선 부근에 닿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오늘 상향 돌파를 했다고 해서 매수를 노려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이 엔벨로프 중심선과 그 퍼센테이지를 바꾸면서 이 종목마다 맞는 엔벨로프 선을 설정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EM코리아도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쭉 보시면서 마찬가지네요. 하얀 선 닿았을 때 매수하셨으면 수익 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도 닿았을 때 매수하셨다면 수익 낼 수 있었겠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이전 행적을 봤을 때 이 엔벨로프 하단에 닿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 하면 이번에도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쉽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거나 혹시 딱히 살 종목이 없어서 고민을 하실 때 이 검색식 이용해서 엔벨로프 하단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소소하게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꼭 직접 적용해 보세요. 오늘 주식 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